여러분 뉴스 보셨죠? 중동에서 총소리 한번 나자마자 우리 동네 주유소 가격표가 빛의 속도로 바뀌었습니다. 아직 그곳에서 기름 싣고 출발한 배는 반도 안 왔는데 말이죠. 분명 창고에 쌓아둔 기름은 싸게 가져온 걸 텐데 왜 우리는 벌써 전쟁통 가격을 내야 하는 걸까요? 이거 우리 지갑이 실시간으로 털리고 있다는 생각 안 드십니까? 그래서 오늘 경제 돋보기 마스터가 제대로 파헤쳐드립니다. 전쟁이라는 핑계 뒤에 숨은 주유소들의 선반영 폭리 구조, 그리고 이 난장판 속에서 정유사들은 어떻게 사상 최대 실적을 내고 있는지 팩트만 까발리겠습니다. 결국 이 고유가 시대에 우리 같은 서민들이 호구 안 되고 살아남는 법은 무엇인지 현실적인 대응책까지 20분 동안 꽉 채워드릴 테니까 채널 고정하세요. 영상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은 주유소 사장님이 아침에 일어나서 기분 따라 가격 정한다고 생각하시죠? 천만에요. 진짜 가격 결정권은 주유소 사장이 아니라 정유사 본사가 쥐고 있습니다. 정유사는 매주 특정 요일에 이번 주 공급가는 이만큼이다라고 일방적으로 통보합니다. 주유소는 이 가격을 안 따르면 물건을 못 받거나 팔 때마다 손해를 봅니다. 심지어 본사는 실시간으로 전국의 주유소 가격을 모니터링합니다. 근처 주유소보다 싸게 팔면 바로 압박이 들어오죠. 사실상 가격 담합이 본사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가장 악랄한 건 사후 정산입니다. 일단 비싼 값에 기름을 가져가게 하고 한 달 뒤에 본사 맘대로 정한 금액을 돌려주는 방식입니다. 주유소는 원가도 모른 채 기름을 파는 셈이죠. 나중에 본사가 얼마를 돌려줄지 모르니 주유소 사장님들은 일단 최고가로 팔아두고 보는 겁니다. 손해를 안 보려면 우리 지갑을 먼저 털 수밖에 없는 구조적 악순환이죠. 전쟁이 터지면 정유사는 공급가가 오를 예정이라며 주유소를 압박합니다. 아직 오지도 않은 기름값을 미리 올려서 자기들 이익부터 챙기는 선반영 폭리의 시작입니다. 이렇게 주유소를 앞세워 서민 돈을 뜯어간 결과 정유사사의 영업이익은 사상 최대인 15조 원을 돌파했습니다. 여러분의 고통이 그들에게는 축제였던 겁니다. 진짜 문제는 이게 다가 아닙니다. 정부가 깎아주는 유류세조차 이들이 중간에서 어떻게 세탁해서 가로채는지 그 충격적인 현장을 지금 바로 공개합니다. 정부가 서민 경제를 살리겠다며 유류세를 20%, 30%씩 깎아준 적이 있죠? 당시 뉴스는 마치 당장이라도 기름값이 폭락할 것처럼 떠들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죠? 세금은 깎였다는데 우리 동네 주유소 가격표는 요지부동입니다. 그 깎아준 세금이 여러분의 지갑이 아니라 정유사의 마진으로 세탁되었기 때문입니다. 세금이 내려가는 속도에 맞춰 정유사는 조용히 공급가를 올립니다. 세금이 100원 줄면 공급가를 80원 올리는 식이죠. 결국 소비자가 보는 혜택은 고작 20원에 불과합니다. 그렇게 가로챈 돈이 모여 정유사사는 단군 이래 최대 실적을 기록했습니다. 반도체나 자동차가 위기일 때도 그들은 오직 기름 하나로 수조 원을 벌어들였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연말이 되자 직원들에게 기본급의 1500%를 성과급으로 쐈습니다. 보너스만 몇천만 원씩 가져가는 그들만의 축제가 열린 겁니다. 누군가는 출근길 기름값 몇천 원이 아까워 셀프 주유소를 찾아 헤매는데 누군가는 우리가 낸 기름값으로 돈잔치를 벌이는 이 현실 정말 공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심지어 우리 정유사들은 수출할 때 더 싸게 팔기도 합니다. 해외 경쟁자들과 싸울 땐 가격을 낮추고 한국 소비자들한테는 과점 체제의 지위를 이용해 비싸게 받는 거죠. 이런 구조를 알면서도 정부와 정치권은 왜 입을 다물고 있을까요? 이제는 정유사와 정치권의 끈끈한 카르텔을 추적해 보겠습니다. 정유사와 정치권, 이 끈끈한 카르텔의 실체를 파헤치려 하면 어김없이 등장하는 방패가 있습니다. 바로 정부의 보여주기식 현장 점검과 요란한 팔표들입니다. 뉴스를 보면 금방이라도 카르텔을 박살낼 것처럼 단속반이 투입되고 담합을 뿌리 뽑겠다고 난리법석을 떱니다. 하지만 이건 시청용 쇼일 뿐입니다. 조사가 끝나면 어떻게 될까요? 증거 불충분 혹은 미미한 행정 조치로 끝납니다.
결국 카르텔의 핵심인 공급과 결정 구조는 건드리지도 못한 채 면죄부만 주는 꼴이죠. 정부는 법적 권한이 없다는 핑계만 댑니다. 자유시장 경제라는 논리 뒤에 숨어 정유사가 매주 가격을 설계하는 행위를 사실상 방치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정부도 급할 게 없습니다. 기름값이 높으면 높을수록 세금은 더 많이 거치거든요. 겉으로는 단속한다지만 속으로는 고유가가 만들어내는 막대한 세수에 미소 짓고 있습니다. 정유사는 한술 더 뜹니다. 자신들을 건드리면 공급망이 무너져 경제가 망한다고 협박하죠. 국민을 인질로 잡고 정치권의 입을 막아버리는 전형적인 수법입니다. 이 무력한 단속과 교묘한 카르텔 사이에서 우리가 믿을 건 정부도 정유사도 아닙니다. 오직 깨어있는 소비자의 데이터와 실질적인 대응뿐입니다. 이제부터가 진짜입니다. 이들이 설계한 가격판 위에서 우리가 어떻게 한 푼이라도 덜 뺏길 수 있는지 실전 호구 탈출법을 바로 공개합니다. 적을 알고 나를 알면 백전불패라고 했습니다. 저들이 설계한 가격판에 놀아나지 않으려면 우리도 그들이 숨기고 싶어하는 실시간 데이터를 장악해야 합니다. 오피네타들 아시죠? 하지만 단순히 싼 곳 찾는 용도로만 쓰면 하수입니다. 추간 가격 동향과 지역별 편차를 분석하면 기름값이 언제 오를지 예측이 가능해집니다. 무조건 싸다고 좋은 게 아닙니다. 유독 주변보다 리터당 100원 넘게 싼 곳들, 혹시 가짜 석유나 정량 미달로 단속된 전력이 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정유사가 직접 운영하는 직영주유소는 가격은 조금 비싸도 품질과 정량은 확실합니다. 반면 자영주유소는 가격은 싸지만 품질 변동이 심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무료 세차권이나 포인트 적립에 현혹되지 마세요. 그 혜택 사실 여러분이 더 낸 기름값에 이미 포함되어 있습니다. 멤버십 혜택보다 리터당 20원 싼 곳이 무조건 이득입니다. 기온이 낮은 아침이나 밤에 넣으면 기름 밀도가 높아져 조금 더 많이 들어간다는 설 들어보셨죠? 사실 큰 차이는 없지만 가격이 변동되는 화요일 전후를 노리는 게 진짜 기술입니다. 지자체마다 유류세 환급이나 지역 화폐 혜택이 다릅니다. 출장이나 여행 갈 때 어느 지역 주유소가 가장 저렴한지 미리 체크하는 습관이 여러분의 계좌를 지킵니다. 아끼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고유가 시대에 오히려 가치가 오르는 자산은 무엇인지 인플레이션을 방어하는 진짜 투자 전략을 이제 공개하겠습니다. 투자 전략을 알기 전에 알아야 할 게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계좌는 인플레이션이라는 거대한 도둑에게 매일 털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기름값이 오르면 당신의 만원은 더 이상 만원이 아닙니다. 물가가 10% 오르면 내 돈의 가치는 그만큼 쓰레기통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자산 관리에서 가장 위험한 도박입니다. 우리는 역발상을 해야 합니다. 우리 지갑을 털어가는 정유사가 어떻게 돈을 버는지 그 정제마진의 비밀을 알면 돈의 흐름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보통 1배럴당 4달러면 남는 장사라는데 지금은 그 수치가 말도 안 되게 치솟았습니다. 이 폭등한 마진이 바로 여러분의 주머니에서 나간 그 돈입니다. 첫 번째 방어 전략은 화폐 신뢰가 무너질 때 가치가 오르는 실물 자산입니다. 역사적으로 고유가와 인플레이션을 이겨낸 건 결국 금과 달러뿐이었습니다. 주의하세요. 단순히 기름값이 오르니 관련주를 사자는 식의 1차원적 접근은 위험합니다. 정유사는 유가보다 마진에 따라 움직인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이들은 자신들의 수익 구조를 철저히 숨깁니다. 하지만 그들이 돈을 벌기 위해 짜놓은 판을 이해한다면 여러분도 털리는 입장에서 지키는 입장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금과 달러로 자산을 옮겨두면 안전할까요? 안타깝게도 저들은 여러분이 도망갈 틈을 주지 않습니다. 우리가 안전 자산을 찾는 그 순간에도 실시간으로 기름값을 조작해 우리 일상의 모든 비용을 끌어올리기 때문입니다. 국제 유가가 내렸다는 뉴스가 나와도 우리 동네 주유소 가격이 그대로인 이유 이제 아시겠죠? 여러분이 금으로 번 수익보다 저들이 정제 마진을 높여서 여러분의 생활비로 뜯어가는 속도가 더 빠릅니다. 이들은 가격 동조화라는 무기로 우리를 추격합니다. 한 곳이 가격을 올리면 주변 주유소가 동시에 가격을 맞추는 이 시스템은 소비자가 싼 곳을 선택할 권리 자체를 박탈해버립니다.
주유소 사장님들도 이 시스템의 부품일 뿐입니다. 본사가 내려보내는 시장 가격 가이드를 어기면 공급가 페널티가 날아옵니다. 시장의 자유 경쟁은 이미 죽었습니다. 정유사는 실시간으로 전국의 소비 데이터를 분석하는데 우리는 일주일 전에 낡은 통계만 봅니다. 이 압도적인 정보의 격차가 여러분의 방어 전략을 무력화시키는 저들의 핵심 무기입니다. 정부 단속요? 저들에겐 껌값입니다. 수조 원을 벌어들이는데 수억 원의 과징금은 그저 사업비의 일부일 뿐이죠. 법의 처벌보다 폭리의 달콤함이 훨씬 더 큽니다. 결국 금을 사고 달러를 모아도 우리가 차를 몰고 출근하고 물건을 소비하는 한 이 카르텔의 그늘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일상이 저들의 수익 모델로 설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단순히 자산을 옮기는 것을 넘어 이들이 숨기고 있는 유통 구조의 블랙박스 속으로 더 깊이 들어가야 합니다. 저들의 흡소를 찾아야 비로소 내 돈을 지킬 수 있습니다. 이제 진짜 블랙박스를 열어볼 시간입니다. 정유사가 주유소에 기름을 넘길 때 그 정확한 원가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놀랍게도 영업비밀이라는 방패 뒤에 숨어 아무도 공개하지 않습니다. 정유사와 주유소 사이에는 대리점이라는 중간 단계가 숨어 있습니다. 여기서 발생하는 유통마진은 가격을 불투명하게 만드는 결정적인 요인이자 합법적인 마진 세탁의 현장입니다. 유통 단계가 복잡해질수록 가격은 천정부지로 솟구칩니다.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리터당 수십 원의 눈먼 돈은 고스란히 정유사와 대리점의 주머니로 피해는 오직 여러분의 몫입니다. 정부가 야심차게 내놓은 알뜰 주유소는 어떨까요? 안타깝게도 이들 역시 정유사사로부터 기름을 사와야 하는 철저한 종속 관계에서 단 한 발자국도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공급처가 정유사뿐인 상황에서 가격 경쟁은 애초에 불가능합니다. 알뜰 주유소가 가격을 낮추려 하면 정유사는 공급 물량을 조절하거나 단가를 올려 길들이기에 나섭니다. 결국 시장의 자정 기능은 완전히 마비되었습니다. 가격은 소비자가 정하는 게 아니라 위에서 아래로 하달되는 명령일 뿐입니다. 우리는 그 명령에 매일 지갑을 열어야 하죠. 정유사는 두바이유 가격이 올랐다고 난리지만 실제로는 관세 혜택이 있는 다른 원유를 섞어 쓰며 환차익까지 챙깁니다. 뉴스는 보여주고 싶은 숫자만 보여줄 뿐입니다. 유통 구조가 이토록 엉망인데 왜 법은 이들을 비호할까요? 이제는 정유사와 정치권, 그 추악한 밀월 관계 현장으로 더 깊숙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유럽은 정유사의 비정상적 이득을 횡재세로 환수합니다. 하지만 우리 국회에선 이 단어만 나오면 고성이 오가고 결국 서랍 속에 처박힙니다. 누구의 입김이 작용했을까요? 에너지를 감시해야 할 정보기관과 유관단체 요직에 정유사 출신 인물들이 앉아 있습니다.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꼴이니 제대로 된 감시가 일어날 리 만무합니다. 이들은 단순한 후원금을 넘어 자녀 취업부터 퇴직 후 고문 자리까지 약속하며 정치권과 끈끈한 유대관계를 맺습니다. 국민의 고통보다 정유사의 이익이 우선시되는 이유입니다. 정유사가 쏟아붓는 수천억 원의 광고비는 언론의 입을 막는 가장 강력한 채갈입니다. 비판 기사가 나가려 하면 광고 중단이라는 협박성 카드가 조용히 날아옵니다. 이들은 정유사가 망하면 국가 경제가 망한다는 공포 마케팅을 펼칩니다. 자신들의 이익을 국가 안보와 동일시하며 국민들을 가스라이팅하고 있는 겁니다. 데이터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같은 공장에서 나온 기름이 해외 수출용보다 국내 소비자에게 더 비싸게 팔립니다. 우리 국민은 정유사의 글로벌 성장을 위한 캐시카우일 뿐입니다. 이 거대한 유착 관계 속에서 진실을 말하는 자는 철저히 외면당합니다. 하지만 숫자는 숨길 수 없습니다. 이제 그들이 가장 감추고 싶어하는 내부 기밀의 실체에 더 다가갑니다. 이 판을 짠 설계자들은 우리가 여기까지 올 줄 몰랐을 겁니다. 시스템의 허점을 이용해 국민의 주머니를 터는 이들의 다음 수법은 더 기가 막힙니다. 권력의 유착을 넘어 이제 여러분의 눈앞에 있는 주유기를 의심해야 합니다. 리터당 가격은 맞는데 과연 내 차 탱크로 들어가는 기름의 양도 정직할까요? 일명 눈트임이라 불리는 조작 수법입니다. 내부 프로그램을 만져서 실제 들어가는 양보다 계기판의 숫자가 더 빨리 올라가게 만듭니다. 기술적인 도둑질이죠.
더 심각한 건 가짜 석유입니다. 등유나 화학 첨가물을 섞은 저질 기름은 여러분의 소중한 차 엔진을 안쪽에서부터 처참하게 망가뜨립니다. 단돈 몇만 원 아끼려다 수천만 원짜리 엔진이 고철 덩어리가 됩니다. 업자들은 단속을 피하려 지하 깊숙이 비밀 탱크를 숨기는 치밀함까지 보입니다. 단속반이 뜨면 리모컨 하나로 가짜와 진짜 유류 탱크를 순식간에 전환합니다. 이중 밸브 시스템 앞에서는 베테랑 조사관들도 혀를 내두를 정도죠. 주유 후 영수증을 챙기는 건 기본입니다. 정량 미달이나 가짜 석유가 의심될 때 즉시 신고하는 것만이 이 대담한 도둑질을 멈출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고유가는 우리에겐 재앙이지만 이런 파렴치한 업자들에겐 인생 최대의 대목입니다. 이들이 설계한 덫은 생각보다 우리 주변에 널려 있습니다. 이제 현장의 갈취를 넘어 이 거대한 카르텔의 판을 완전히 뒤집어버릴 최종 해결책과 우리의 생존 전략을 정리하겠습니다. 기름값이 무서워 전기차로 도망치면 끝일까요? 착각 마십시오. 그 전기를 만드는 에너지의 뿌리도 결국 저들의 손아귀에 있습니다. 우리가 기름에서 도망칠수록 저들은 이미 전력시장의 길목을 지키고 서 있습니다. 정유사들은 이미 전국의 주유소를 전기차 충전소로 바꾸며 시장을 선점하고 있습니다. 기름 대신 전기를 팔 뿐 독점적 지위는 그대로입니다. 주인은 바뀌지 않았고 우리는 여전히 돈을 내는 노예일 뿐입니다. 유가가 오르면 전기 생산비도 오릅니다. 탄소 중립이라는 명분 아래 전기 요금 인상은 예고된 수순이죠. 기름값으로 우리를 털던 메커니즘은 이제 전기요금 고지서로 장소를 옮겨 우리를 추격합니다. 정유사가 외치는 친환경은 화려한 껍데기일 뿐입니다. 그 이면엔 화석연료로 번 돈을 이용해 차세대 에너지 패권까지 독식하려는 거대한 시나리오가 있습니다. 결국 지배 구조는 단 한치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에너지 없이는 단 하루도 못 사는 이 구조, 이게 바로 저들의 무기입니다. 기름이든 전기든 저들을 올리면 우리는 내야 합니다. 이 필수적 종속이야말로 카르텔이 가장 사랑하는 우리의 약점입니다. 언제까지 이 설계에 휘둘리며 사시겠습니까? 이제 이 구조를 무너뜨릴 유일한 방법, 각성한 소비자의 행동 강령을 공개합니다. 당하고만 있지 않겠다는 우리의 의지를 보여줄 때입니다. 저들의 무기는 정보의 비대칭입니다. 우리는 더 똑똑해져야 합니다. 오피넷의 단순 가격 검색을 넘어 정유사별 공급가 추이와 지역별 마진 격차를 실시간으로 공유하고 감시해야 합니다. 가격 동조화가 의심되는 지역 주유소들에 대해선 단호한 불매로 대응해야 합니다. 소비자의 선택권이 살아있음을 보여줄 때 저들이 설계한 가격판에 균열이 가기 시작합니다. 표심으로 보여주십시오. 횡재세 도입을 반대하고 정유사의 이익을 대변하는 정치인들에게 우리의 분노를 전달해야 합니다. 정치가 자본의 하수인이 되지 않도록 감시에 눈을 떼지 마십시오. 정유사가 장악하려는 전기차 충전 시장에서도 우리는 대안을 찾아야 합니다. 공동체 단위의 태양광 발전이나 독립형 충전망 확충을 통해 에너지 종속에서 벗어날 준비를 해야 합니다. 혼자서는 약하지만 모이면 시스템을 바꿀 수 있습니다. 정유사가 가장 두려워하는 건 그들의 수법을 꿰뚫어보고 집단적으로 대응하는 깨어있는 소비자들의 연대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절약이 아니라 생존을 위한 투쟁입니다. 설계된 판 위에서 털리는 노예가 될 것인지, 판을 깨고 주권을 찾을 것인지, 선택은 이제 여러분의 몫입니다. 이 시스템은 거대하고 정교합니다. 정유사와 권력은 우리가 무지하길 바랍니다. 하지만 설계를 이해하는 순간 그들의 무기는 고철이 됩니다. 진실을 아는 것이 반격의 시작입니다. 누군가는 100원에 벌벌 떨 때 누군가는 수조 원의 성과급 파티를 벌입니다. 주유기 앞에서 느끼는 그 불쾌감, 그것은 부당함에 대한 본능적인 외침입니다. 더 이상 침묵하지 마십시오. 화려한 약속보다 내 주머니를 터는 차가운 숫자를 믿으십시오. 오늘 본 데이터가 여러분의 방패입니다. 팩트로 무장한 소비자만이 이 견고한 카르텔의 판을 깰 수 있습니다. 가격을 의심하고 담합의 불매로 답하십시오. 작은 실천이 모여 저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연대를 만듭니다. 우리는 더 이상 설계된 판 위의 희생양이 아닙니다. 이제 주도권을 가져옵시다.
당신의 노동 가치를 거저 가져가게 두지 마십시오. 기름값은 단순한 가격이 아니라 당신의 삶이자 권리입니다. 오늘 그 경제적 주권을 되찾을 준비가 되셨습니까? 경제 돋보기 마스터는 끝까지 진실을 쫓겠습니다. 이 여정의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십시오. 여러분의 지갑을 지키는 힘 우리가 함께 만들겠습니다. 감사합니다.